저는 사연박스의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순탄하게 진행되던 결혼 과정이 반전을 맞게 된 이유가 참 황당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남자친구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 선배였던 남자친구는 우수한 성적은 물론 단정한 외모로 학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네요. 동기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호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졸업 후 대기업에 합격하고 저는 목표였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 준비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공부만 하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 저는 집중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는 절대 저를 놓을 수 없다고 매번 붙잡았어요. 그 말을 몸소 증명하듯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곤 했어요. 남자친구의 지지에 힘입어 저는 수월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에 갓 들어선 시기였어요. 처음에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집안과 집안이 맺어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설득과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자 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네요. 무엇보다 제가 지켜봐온 남자친구의 모습이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결심이 서자 저는 자연스레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니 양가 집안에 대한 설명을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예비 남편의 집안에는 어머님 홀로 돈을 벌고 계십니다. 주로 일당직으로 파출부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시아버님께서 몸이 불편해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넉넉한 사정은 아니라는 거죠. 시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합격한 후에도 아들에게 누가 될 걸 염려하며 생활비를 따로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파출부 같은 일당직 일이란 게 참 불안정하잖아요. 어머님께서도 나이가 드셨으니 언제까지 일이 가능하실지도 모르니 언젠가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게 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한자리에서 꾸준히 영업하고 계세요. 원래는 동네 장사였던 식당이 인터넷으로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타지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명소가 되었죠. 연 매출 50억이라면 좀 와닿으시려나요? 물론 직원들을 두루 고용하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나가시곤 하셨어요. 그만큼 어머니와 반평생을 함께한 애착이 있는 식당이었거든요.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어머니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즉, 저희의 결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안의 차이가 좀 있는 결혼이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께서 부동산 투자도 병행하셔서 숨겨둔 자산도 꽤 있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큰 돈을 버셔도 어머니께서는 항상 겸손과 나눔을 강조하셨어요. 식비가 없어 배를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제공하셨을 정도로요. 자신이 성공하신 것에 대해 항상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강조하며 가질수록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멋진 어른이셨어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예비 남편과 함께 식사하러 갔더니 어머니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은호 왔느냐? 요즘 얼굴 안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별일 없어 보여 다행이다.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잘 왔다.
서영이랑 술 한잔하고 가거라. 한창 바쁘실 시간이라 다음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서영이가 식당은 장모님 식당밖에 안 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오게 되었네요.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이네요. 다 손님들 덕분이다.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손님들 덕분이지. 내가 한 게 뭐 있겠냐? 은호, 너 보고 싶어서 내가 부른 거야. 바빠도 우리 집에 들어올 사위 얼굴 하나 못 보고 살아서 되겠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너라. 퇴근 후에 마음 편히 있을 장소를 주셔서 너무 좋아요. 저도 장모님 식당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이 하루의 행복인걸요. 이윽고 어머니께서 다시 일에 분주해지시자 술잔을 기울이는 예비 남편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해진 것이 보였어요. 저는 의아해져서 물었죠. 오빠,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털어놔. 오빠도 내 이야기 잘 들어주잖아. 나도 들어주고 싶어.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술 마시니까 힘들었던 생각이 좀 나고 그래서. 직장 생활 말이지?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기업도 진짜 장난 아니더라. 안 힘든 일 없다고 해도 그쪽이 유독 위기 질서도 그렇고 엄청 빡세다고 들었어. 고생이 많아, 오빠가. 솔직히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 만큼 그만둘 생각은 없어. 더군다나 나는 이제 결혼도 할 건데 서영이랑 같이 살려면 버텨야지. 그냥 오늘 힘들었던 일이 생각난 것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서영아. 기운내. 너무 축축 처져 있으면 있던 기운도 다 빨리잖아.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기운 낼게. 무엇보다 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서영이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이 벌어오는 남자가 최고지? 돈 많이 버는 것보단 오빠가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라 그런 말 하는 거지. 거기 가려고 얼마나 공부를 피 터지게 했겠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더 적응되면 괜찮아질 날이 올 거야. 10년은 버텨봐야 아는 거지. 예비 남편은 꿈꾸던 기업에 들어간 지 오래였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따라 지쳐 보이는 날들이 늘어나니 제가 물어보게 된 거네요. 솔직히 사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익히 들었기에 조금 나아지길 바라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든 소리를 해도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믿을만 하니까 그런 힘든 말도 꺼냈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을 뿐이었죠. 제가 진짜 꽁기했던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았던 날이죠. 바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드리러 찾아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소식은 진작 전해드렸고 이후 생신이 다가오자 예비 남편과 함께 방문드린 거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소식을 듣고 흔쾌히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비 남편을 통해 선물만 보낼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자주 찾아뵐 사이인데 직접 드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찾아뵙게 되었네요. 하지만 선물을 펼쳐보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던 분인지라 저는 의아할 따름이었어요. 이게 전부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정말 이것뿐이야? 그쪽은 저희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거랑 같이 드린 거예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신지 여쭤보라고 했는데 딱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하게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잖니.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야. 나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왔으면 한다는 거지.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이건 안사돈께서 보내신 거라고.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보여 제 입에서도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요. 별로 마음엔 안 드시나 보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돈이 부족하신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정성을 담아 고르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아니, 너희가 가난한 집이면 뭐라고 하네. 그런데 돈 잘 버는 집안 며느리 데려온다고 내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겠어? 그에 합당한 걸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도 이제 대접 좀 받고 살아보자고. 그리고 내가 안 사돈 내 선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 내 입장에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끌어모아서 준비한 건데 돌아오는 게 이래서야 섭섭하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닌데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정성을 봐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필요하신 걸 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 내 잘못이네. 다음엔 너 말대로 내가 뭐 필요한지 딱 정해줘야겠어. 은호통에서 가져오도록 해. 실컷 정성 들여 준비한 선물이 그런 취급을 받으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식사하고 똥 씹은 표정으로 시댁을 나섰더니 예비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서영아, 기분 많이 나빴지. 엄마가 기대를 많이 했나 봐. 장모님 돈 잘 버신다고 좋은 거 받을 수 있냐고 그러셔서 내가 말리긴 했는데 또 저러시니. 완전 나빴지. 나 최대한 참고 말한 거야. 우리 엄마가 장사 잘 되는 거라 어머님 드릴 선물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오늘 일로 봐서 시어머님께서 결혼 후에 나까지 괴롭힐 기분이 들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서영이랑 결혼할 거고 너가 불편하다면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할 거야. 내가 찾아가면 되지. 난 이렇게 너랑 장모님이 우리 엄마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나도 너무 당황했어. 너 앞에서까지 그러실 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 솔직히 내가 명절 때 찾아뵐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볼품없는 거 드린 적 없잖아. 남들 하는 거 이상으로 하는데 성에 안 차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뭐 대체 얼마를 바라시는 건데?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내가 설득해야지. 나도 서영이 너 폭발할까봐 진짜 조마조마했단 말이야.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화 풀어줘. 솔직히 저만 해도 기분이 이렇게 상하는데 저희 어머니께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남편이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니 일단 믿어주기로 했죠.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벌써 그런 걸 요구하시니 앞으로의 생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달래곤 했습니다. 시댁이 괴롭혀도 남편만 제 편이면 견딜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쯤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신 듯 하셨습니다. 식당의 연 매출은 쑥쑥 오르고 있었지만 슬슬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사실 식당이 피크니까 팔아도 막대한 자금이 나올 건 분명했고 이미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하셨기 때문에 노후를 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반평생 애착을 두고 운영하신 식당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식당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서 말하는 건데 네 아빠랑 같이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딸 어릴 때부터 학교 마치면 친구들이랑 밥 사 먹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래 운영하다 보니 돈을 손에 쥐어도 쉽사리 일을 못 쉬겠더라. 내 젊은 추억은 다 식당에 두고 온 기분이구나. 내 죽을 때까지 식당에서 삶을 마감하려 했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멀리서 찾아온 고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는 부담감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결국 언젠가는 그만둬야 할 일이고 나는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해. 엄마가 일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거잖아.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아직까지는 큰 병이 없다고 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진짜 큰 병 걸리면 어떡해. 이제 슬슬 장사 그만두고 엄마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고맙다, 서영아. 이렇게 내가 성공하게 될 줄 몰랐지. 다 네가 수월하게 커준 덕분이다. 사고 한 번 안 치고 바쁜 엄마 밑에서 커준 내 딸.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나 결혼해도 영영 떠나는 거 아닌데? 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오빠도 식당이 없어진다면 서운해하긴 하겠지만 그뿐일걸? 나랑 오빠랑 일 마치고 맨날 식당 가서 죽치고 있었잖아. 기억나? 나랑 오빠랑 대학교 다닐 때 막 시험 마치면 술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
진짜 나도 서운하긴 하다.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목표한 자금을 모으고도 남아서 다행이지. 네 아빠 따라한 투자지만 정말 그이는 미래를 보고 있었던 생각이 드는구나. 하늘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행복할 거야. 저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당에 담긴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겨가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 친구들을 초대해 부러움을 샀던 이야기, 진상 고객을 만나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감사하다는 인사에 누구보다 뿌듯해하시던 모습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마음 정리를 하시는 듯 했어요. 한창 장사가 잘 되던 식당이기 때문에 접는 것이 아닌 양도를 하는 것에 가깝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감정은 어쩔 수 없는 듯하네요. 곧 어머니께서 투자한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가 값이 엄청 뛰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환호했어요.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발생했어요. 어머니께서 장사를 접으시자 제 결혼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갑자기 가게가 없어진 것을 알면 당황할 수도 있으니 소식을 미리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어머니와 셋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날을 잡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대화는 평범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느 예비 부부처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대화가 앞섰죠. 슬슬 우리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집은 어떻게 할지, 나머지 살림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니 아직도 결정되게 없는 게 마음에 걸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월급이 좀 더 많으니까 더 준비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모아둔 돈은 비슷하니까 서로 비슷하게 준비해도 될 것 같아. 사실 나도 고민이 많아서 아직 말을 안 꺼낸 거긴 한데 너도 알겠지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래서 우리 둘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그 의견엔 동의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굳이 부모님 손 빌릴 필요가 있어? 할 수 있는 데까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좋지. 오빠랑은 의견이 맞아서 다행이야. 부모님께는 이때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 그리고 나는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출퇴근만 할 수 있으면 수도권도 괜찮지 않아? 집값만 더 부담되니까. 그나저나 서영이는 계속 장모님과 살아오셨다고 했잖아. 장모님이랑 멀리 떨어지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 슬슬 이제 집 보러 다녀야겠네. 어머니께서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신 만큼 가지신 세대가 많았지만 굳이 그 점을 예비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생각이 없으시니 저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았네요. 아마 가만히 계시는 걸 보아 저희 둘이 힘을 합쳐 결혼 준비하라는 뜻인 듯 했어요. 그 점에서 저도 딱히 불만은 없었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 글쎄다. 원하는 데 사는 게 가장 낫지 않니? 나야 우리 딸 근처에 살면서 얼굴 보면 좋지만 사돈네와의 거리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직장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게 최고지. 이 문제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네. 다 좋은데 장모님 식당에서 멀어지는 건 좀 아쉽네. 그래도 직장에서 멀지 않으니까 원할 때 뵐 수도 있고. 아, 그 식당 말인데. 식당? 내 그만두기로 했다. 더 이상 찾아도 난 없을 거다. 이미 새 주인에게 양도했다. 식당 이야기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에 놀란 듯 예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네? 식당을 벌써 그만두셨다고요? 새 주인이라뇨? 오빠, 아쉬운 건 알겠는데 뭘 그렇게 놀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께서도 고민 많으셨어. 한참 정든 식당을 떠나시는 게 이리저리 복잡해 하시는 바람에 미리 말 못한 거야. 그게 정말입니까, 장모님? 저한테 말도 없이 식당을 처분하셨다고요? 그래. 네가 놀랄 일도 있냐? 내 앞으로 살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만큼 일했으면 됐다. 이제 남은 여생 마음 편히 지내련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제 허락도 없이 그걸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비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머니 소유의 식당을 처분하는데 왜 예비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오빠, 거기서 허락이 왜 나와? 아직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이라도 우리 어머니 가게 그만두는데 오빠 허락이 왜 필요해? 아, 너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생각해봐. 네가 뭐 돈을 잘 벌어와. 월급도 쥐꼬리만한 게 식당이라도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라도 뜯어 말렸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당을 왜 오빠한테 넘기라는 건데. 장사는 무슨 식당에서 일이라도 해본 적 있어? 이미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식당 하나 보고 너랑 결혼하려고 한 건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네. 결혼 전에 알아서 참 다행이다. 안서영, 솔직히 내가 왜 너랑 결혼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누구한테 덤비려고 그래? 장모님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걸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처분하냐고요? 너 진짜 미쳤어?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너 처음부터 그럴 속셈이었던 거지? 진짜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어? 평화로웠던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식당 사장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이 깽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며 화를 내는 저와 달리 어머니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네 머리로. 너 대학도 나왔으면서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 솔직히 야, 내가 뭐가 못났냐? 나 좋다는 여자 다 때려치우고 너한테 가서 그렇게 오래 지내왔으면 보답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내가 직장생활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진짜 실망이야, 안서영. 네가 니네 엄마 식당 말고 뭐 가진 게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네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뭐? 그럼 이때까지 식당 하나 얻으려고 날 속이고 연기한 거란 말이네? 진짜 어이없다 너. 진짜 최악. 우리 엄마 의견 존중은 못할 망정 네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깽판을 쳐?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유리잔에 들어있는 물을 예비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흠칫하더니 제 뺨을 때리네요. 지금 어이없고 화내하는 사람은 나거든?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솔직히 나 정도 되는 직장 다니면 돈 잘 벌고 예쁜 여자들 속에 안 들어오는 줄 알아? 그거 다 거절하고 있어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네 사고방식 하나도 이해 안 되고 그렇게 남 등쳐먹으려는 사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아주 잘 알았으니까 당장 사라져. 잘 됐네. 파혼이다 그래. 더러운 여자 같으니. 시간 낭비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 장모님도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정도 별 볼 일 없는 그쪽에 잘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딸이 이런 무례를 저지르는데 왜 보고만 있냐고요? 아, 진짜 이래서 양심 없는 것들은. 저는 예비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레스토랑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그는 제 팔을 뿌리치며 모욕을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난 너희 저번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정도 장사해서 돈 벌어먹은 주제에 지들 배만 불리고 결혼에 돈은 안 보탠다고? 야,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이니? 살살 기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뻔뻔하게 나와. 나 이래봬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감히 뭣도 아닌 네가 넘볼 사람이 아니라고. 파혼해서 잘 됐네. 뭣도 아닌 내 앞에서 이러지 말고 네 주제에 맞는 사람한테 가라고. 당장 사라져. 넌 위아래도 없어? 어디서 어른 앞에서 큰 소리야. 너랑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 앞에서 거지 같은 거 던져놓고 큰 소리 친 건 생각도 안 나나 봐. 야, 솔직히 그때 너 싸가지 없는 거 보고 내가 진짜 때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니네 엄마 늙으면 식당 넘어올 거 보고 참은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들.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그렇게 당당하면 아예 물줄을 만나. 돈 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왜 연애하는 척 결혼하는 척을 해서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데?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아놓고 뭐가 그렇게 뻔뻔해? 넌 그걸 믿냐? 멍청하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안서영. 애도 아니고 몇 마디 사랑한다 해줬다고 그걸 믿는 것도 참 멍청하다. 암튼 네 월급으로 너희 엄마랑 살아. 난 앞으로 더 성공한 여자 만날 거니까 뭐 네가 다시 사람 만날 수는 있으려나.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큰 소리 치기는.
예비 남편은 온갖 모욕을 쏟아붓고도 성에 안 차는지 계속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마주한 그의 실체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노인 음식을 먹을 생각도 않고 고개만 푹 숙이며 눈물을 떨구고 있던 제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 봐라. 돈 앞에서 사람 돌변하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자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은 거다. 속상하지, 서영아.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네가 미안해할 필요 없다. 결국 저게 진짜인 사람이었을 뿐이다. 언젠가 같이 살다 보면 드러날 모습이었고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을 첫눈으로 알 거라. 오히려 조상님이 우릴 도운 거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항상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저런 모습일지 몰랐어. 내 자산을 미리 알았다면 더 연기를 했을 테지. 오늘 일로 배웠으면 됐다. 살아보니 내 자산을 안 순간 사람들이 돌변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절대 이야기를 먼저 안 하게 되었으니 다 나도 뜻이 있었다. 돈 보고 다가오는 것들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면 되는 법이지. 그렇게 예비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문자랑 전화로도 욕지거리를 해오네요. 내용은 뻔했습니다. 저한테 시간 낭비한 게 아깝다는 둥, 개념이 없다는 등, 자기는 잘났다는 등, 잘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심지어 여기에 적지도 못할 모욕도 많았습니다. 바닥을 보고 나자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느낌이었어요. 결혼 후에 알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저의 마음을 돌리려 그렇게 노력한 게 다 식당이 탐나서였다니.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어이가 털릴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그게 뭐라고 저희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죠? 더 웃긴 것은 시어머니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 너희 결혼 끝났다며? 그러게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네가 엄마 식당 하는 거 말고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 사람이 저희 식당 보고 결혼하자고 한 거요. 그러면 너 뭐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믿었니? 다 비즈니스야.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돈 보고 결혼하고 사는 거라고. 아우 나야 더하지. 나라고 처음부터 돈이 없었겠어? 집안 망하고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귀한 대접받게 하려고 평생을 살아온 거야 내가. 안 그래도 장사치 부자라길래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식당이라도 받으면 우리 아들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가 마음에 들어서 잘해준 거라고 생각해? 아우 천만에 멍청하긴. 너한텐 아무 가치도 없단다. 어쩜 이렇게 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제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고 홀연히 사라지셨죠.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그 외에도 구질구질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파혼한 지 며칠 후에는 예비 남편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그 친구는 저랑도 대학교에서 만난 공통 지인이었기 때문에 둘 다 아는 사이였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던데요. 저와 예비 남편의 공통 지인들 위주로 저에 대해 루머를 퍼뜨리며 이간질한다는 내용이었죠. 참 시간이 남아돌고 할 짓이 없나 싶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뜻밖의 사건으로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게 된 저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을 지탱해주던 사람이 사라진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허전하고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적응이 되었네요. 나름 시간이 약이라는 걸 느끼며 더 큰 집으로 이사 준비도 하게 되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지만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불려오신 자산을 이제 쓰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이사도 완료해 새 보금자리를 찾았고 저는 일에 집중하느라 과거를 새까맣게 잊고 살았죠.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TV 방송 특집에 출연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후 자금과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해 어머니를 섭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고 촬영을 무사히 마치신 후 방송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시간 맞춰 TV 앞에 앉아 방송을 보며 야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묻지 않아 잘 몰랐는데 어머니께서는 나름의 철학이 있으셨네요. 투자와는 거리가 먼 저에게 잘 와닿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께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투자를 먼저 시작하신 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아버지의 권유로 어머니께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엄청 현명하신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와, 엄마 대단해. 식당 일 하면서 바빴을 텐데 언제 그렇게 많이 알아봤대? 젊은 나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완전 대단한 거 아니야? 얘는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다 네 아빠 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잃는 사람이 수두룩 가다 들었다. 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지. 내 딸 힘들지 않게 살라고. 네 아빠한테 감사하거라. 이런 미래가 온 것에 대해서. 요즘 진짜 시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나 그냥 엄마랑 계속 살면 안 돼? 우리 엄마 대박이잖아. 무슨 소리. 그만큼 키워놨으면 나가야지. 서영이 너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있지 않냐? 잘 되면 나갈 생각이나 하거라. 난 네가 괜찮은 사람 찾으면 독립하는 걸 보고 싶다. 어머니 말씀대로 파혼 10개월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저에게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번에 한탕 당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더욱더 숨기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줬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만큼 아직 미래를 꿈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거부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물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건 지난번의 파혼 사건으로 인해 뼈에 사무칠 정도로 느끼게 되었지만요. 더 놀랄 일은 정확히 이틀 후 일어났습니다. 근무를 마친 제가 여느 때처럼 직장 밖을 나서자 누군가 저를 불러왔어요. 서영아! 안서영! 이야기 좀 하자! 돌아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렸던 예비 남편이 절 찾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복하러 온 건가 싶어 몸이 굳었어요. 서영아, 장모님 나온 방송 봤어. 그동안 자산을 많이 모아뒀다며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예비 남편의 말을 요약해보면 며칠 전 어머니께서 출연하신 방송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긴 예비 남편도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듣긴 했으니 볼 수도 있었겠네요. 아, 놀래라. 그래서 뭐?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게 어쨌다는 건데. 서영아,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말고 왜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여기 와봐. 나 너랑 이야기하러 온 거잖아. 그게 이제 와서 어쨌다는 건데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내가 이야기를 왜 해야 해? 그렇게 사람 모욕 주고 가놓고는? 설마 그렇게 끝낼 생각이었어? 내 진심은 그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지. 난 너랑 끝낼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 끝낼 생각이 아니긴 무슨. 그래서 1년이나 지났는데 숨겨둔 자산이 있단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내가 아쉬워졌어? 잊고 잘 살았더니 날 왜 괴롭히는데? 나는 너가 나한테 오해하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려고 온 것뿐이야. 믿어줘 제발. 너도 나한테 연락 안 했잖아.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참나. 지네 엄마랑 한통속으로 짜고 쳐놓고 또 얼마나 사람 바보 만들려고. 안 속아. 2번 속으면 진짜 멍청한 거지. 너한텐 전혀 미련 없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나 믿어줄래? 다시 시작하자 서영아. 그러자 예비 남편이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결심을 달리할 리가 없었지만요. 쪽팔리게 왜 이래? 넌 자존심도 없어? 아, 하긴
자존심이란 게 있었으면 애초에 그 짓거리를 하지도 않았겠지.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넌?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소영이 너가 그리워져서 온 거잖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많이 도와준 건 다 잊었어? 너 시험 준비한다 힘들다 할 때 내가 맨날 챙겨줬잖아.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매정한 거야? 짜증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난 절대 너 다시 못 믿어.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도 생겼어. 너 같은 거 잊은 지 오래라고. 이제 알겠지? 내 인생에 네가 설 자리는 없어. 그래도 괜찮아. 나 기다릴 수 있어.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동안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자. 꼭 나한테 돌아온다고 약속해줘. 그거 안 하면 돼. 너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그만해. 안 그래도 네 얼굴 보고 산 세월 아까워서 미칠 것 같으니까. 욕해도 상관없어. 화가 안 풀린다면 때려도 돼. 하지만 내가 소영이 사랑하는 것만 알아주면 돼. 나 진짜 너 못 잊어서 찾아온 거야.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내 성격 알잖아. 네 성격이라면 그때 레스토랑에서 바닥까지 다 봤지. 못 잊긴 무슨. 친구들한테 동창들한테 내 욕하고 다녔던 남자가 할 말이야? 구질구질한 꼴 다 봤어. 그리고 니네 엄마가 부탁하던 다시 나 잡아오라고? 솔직히 그때 너희 엄마도 뺨 한 대 날리려다가 참은 거야. 내가 엄마한테도 사과하러 오라고 할게. 엄마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겠어? 난 소영이 너랑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어. 원하는 거 말만 해줘. 오해하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 돈 안 줘도 돼. 돈은 내가 벌어오면 되니까 그냥 돌아만 와줘. 제발 자기한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얼굴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주 바닥에 엎드려서 싹싹 빌고 있으니 큰 힘 안 들이고 차버릴 수 있었네요.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아 침이라도 뱉어줄 참이었죠. 잘난 네가 주제 맞는 여자 찾는다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여자는 찾아지지도 않나 봐. 하긴 너같이 속이 시꺼먼 애를 누가 받아주겠어? 소영아, 그게 아니라니까. 난 너 못 잊어서 다른 여자 안 만나. 관심도 없어, 다른 애들. 진짜 너만큼 날 사랑해주는 여자 없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께도 제대로 얼굴 뵙고 사과드릴게. 지금이라도 같이 갈 수 있어. 제발 날 용서해줘. 나도 잘못한 거 알고 진짜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한 번의 실수로 네 실체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또 무슨 연기를 시작하려고? 넌 그렇게 살면 비참하지도 않냐? 진짜 남 등쳐먹을 생각이나 하는 게 그렇게 평생 빌어봐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나 찾을 생각도 하지 마. 딱 한 번이잖아. 그전까진 내가 엄청 잘해줬잖아. 좋은 것만 기억해줘. 그날은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지. 그렇지? 나 이렇게 너 못 보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사했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무슨 소리를 하든 저는 예비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이미 그 수모가 칼날처럼 박혀 빼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얼굴만 봐도 정은 없고 짜증날 뿐이었어요. 그렇게 매몰차게 자리를 떴더니 또 다음 날은 시어머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 서영아, 잘 지냈어?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러 왔지. 은호 말 들어보니 나한테 쌓인 게 있다며? 아우, 이제 풀어. 시간이 그만큼 지났잖니. 용서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야. 다 남들 실수도 용서해주고 그래 살아야 너도 나중에 용서받아. 나도 진심이 아니었어.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안사돈이랑 네 미래가 걱정돼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내가 표현 못하는 거 알잖아. 은호가 잘 설명해줬다고 들었는데 은호가 너 많이 그리워했어. 응? 엄마 된 처지에서 내 아들이 떠난 여자 못 잊어서 아파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서영아. 그렇게 돌아가면서 생쇼를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나 몰라요, 정말. 당연히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절 따라다니며 후회의 땅을 치던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제가 끄떡도 안 하자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통쾌했거든요. 돈 앞에서 빌빌 기는 모습이라니 정말 끝까지 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재산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는 모습이 참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켰네요. 솔직히 국내의 유명한 재벌들한테나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평범한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다니. 그래도 결혼 전에 끝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만난 새로운 사람과의 앞으로의 연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 되면 좋겠죠. 아마 그에게도 한동안은 저희 어머니의 자산에 관해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봐주는 사람을 원하지 돈이나 배경을 보는 사람들을 질색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려받을 유산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 최고의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듣는 여러분 입장에선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더듬어 쓰다가 느낀 건데 생각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차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